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시누이가 한 명 있어요. 시누이는 예전에 시어머니가 소개시켜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소개해준 남자이니 믿고 그 남자와 결혼까지 한 것이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시누이와 결혼한 그 남자에게는 이상한 취미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는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남자의 이상한 취미는 바로 사용하지도 않을 비싼 기계들을 사모으는 것이었어요. 한 종류만 꾸준히 사모으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종류도 없이 본인이 꽂힌 기계를 멋대로 사들였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스피커나 전축 같은 것도 샀지만 나무를 자르는 큰 공구나 캔을 만드는 실링 기계 같이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 사서 전시해뒀다고 했어요. 평소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기계를 너무나 좋아해서 멋져 보이는 기계가 있으면 사모으는 것이었죠. 그런데 크기도 크기고 돈도 돈이어서 시누이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로 싸움이 자주 일어났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쓰지도 않는 기계를 팔아버리려고 했더니 나중에는 본인이 사모으는 기계에 손도 못 대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누이는 그런 이상한 남편에게 질려서 매일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같이 밥도 먹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어서 남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간 것이었죠. 그렇게 살던 시누이는 자기 삶이 비참해 보여서 시어머니를 많이 원망했어요. 시누이는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정말 힘들어 보였죠. 시누이는 술을 마시고 와서 시어머니를 붙들고 이렇게 원망하기도 했어요. 아니 엄마, 딸한테 어떻게 그런 남자를 소개해 줄 수가 있어.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좀 더 잘 알아봤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지. 내 팔자가 이게 뭐야. 엄마가 책임질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시누이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남편을 찾아가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사정을 하기도 했어요. 아휴, 사위, 한 번만 눈 딱 감고 이 취미 좀 안 하면 안 될까? 아이, 딸이랑 결혼 생활 아주 나쁘지는 않았잖아. 그러면 한 번만 참아주면 좋겠어. 아, 이것만 아니면 두 사람 사이 나쁘지 않잖아. 그렇지만 이미 금이 간 시누이 부부의 사이는 회복되기 어려워 보였어요. 시누이의 남편도 이미 시누이의 닥달에 질려 정을된 지 오래였죠. 시어머니는 사위에게 통하지 않자 사돈 댁까지 찾아가 아들을 좀 설득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기도 했어요. 사돈, 우리 딸이 사위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사위가 다 좋은데 딱 하나 이 취미만 안 하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사돈도 아들이 이혼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돈이 아들 설득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저까지 같이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꺼리를 함께하게 되었죠. 사돈댁에 가져갈 음식 하는 것 좀 도와달라거나 멀리 가야 하는데 한 번만 태워다 달라거나 하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누이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을 하고 더 페인같이 살던 시누이는 원래부터 신경질적인 면이 있었는데 히스테리를 부리게 되었어요. 가끔은 정말 봐주기 어려울 정도였죠. 시댁에 와서 별것도 아닌 것으로 시어머니에게 꼬투리를 잡는가 하면 그 불똥이 저에게 튈 때도 있었어요. 엄마, 내가 매운 거 싫어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고춧가루 좀 적당히 넣으라고 했잖아. 몇 번을 말했는데 말을 듣지를 않아? 진짜 짜증나게. 가만, 이거 무친 거 올케 아니야? 내가 고춧가루 싫어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만들지 마, 알았어?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는지 어떨 때는 꼴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래도 이혼이라는 힘든 일을 겪었으니 이해해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러던 시누이가 어느 날 개를 입양했다고 했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지금 이 상황이 영 좋지 않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에 위안이 필요했던 것인지 갈색 푸들 한 마리를 입양해서 초코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어요. 외로우면 사람이 더 히스테릭해지니까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는 그 개를 자기 자식처럼 여기며 애지중지하기 시작했는데 곧 개가 상전인 것처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개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는 서열에 민감한 동물이라 주인이 상전처럼 떠받들면 자신이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시누이가 그렇게 대우를 하니 개도 버릇이 없어졌어요. 게다가 시누이는 초코라는 개가 다른 식구들보다도 우선이라는 듯이 굴었죠. 한 번은 초코를 시댁에 데리고 왔기에 제가 닭가슴살을 삶아준 적이 있었어요. 가늘하지 않고 닭가슴살을 삶은 다음 찢어서 초코 앞에 놓아주려고 했더니 시누이가 제 손을 찰싹 때리는 것이었어요. 아, 우리 애가 거지도 아니고 왜 바닥에서 먹게 해? 이리 내, 내가 줄 테니까. 그러더니 시누이는 초코를 식탁에 앉힌 다음 그릇에 담아서 닭가슴살을 대령했죠. 그렇게 초코가 맛있게 먹은 것은 괜찮았는데 그 뒤로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식탁 위에 음식들을 탐냈어요. 무릎 위로 뛰어 올라와서 맘대로 집어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못 올라오게 하면 식사 내내 짖기도 했죠. 그것 때문에 시누이가 개를 데리고 시댁에 오면 정말 신경 쓸 것이 많았어요. 정말이지 시누이가 개 교육을 못 시키는 티가 너무 났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어요. 지방에서는 회사 기숙사에서 살아야 했는데 기숙사에서는 개를 키우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발령 기간 동안 개를 시댁에 맡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두 분 다 개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눈치를 계속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초코를 맞게 되었죠. 결국 시부모님 두 분은 매일같이 알레르기 약을 먹어가면서 쉽지 않은 개를 대신 키워주게 되었어요. 시누이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가끔은 저까지 나서서 개를 돌보게 되었어요. 또 시누이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된 것이었죠. 시부모님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날은 제가 개를 데리고 와서 돌봐야 했어요. 당시 저희 집 아이가 어려서 툭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개를 오래 데리고 있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봐주기는 했지만 결국 시부모님이 고생고생하면서 돌봐주셨죠. 한 번은 주말에 시댁에서 모임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도 시누이는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그래서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움이 나게 되었죠. 아니, 한 사람당 물컵 하나씩 달라니까. 말 안 해도 다 갖다 놔야지. 남의 물컵 쓰기 싫다고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올케는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야? 말해봐. 시누이는 본인만의 물컵이 있기를 바랐는데 깜빡하고 사람 숫자에 맞춰서 물컵을 내놓지 않은 것을 보고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이었어요. 그날은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시누이의 히스테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대꾸를 하고 말았어요. 아휴, 언니,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물컵 내놓은 거 깜빡해서 숫자 맞추지 못한 것뿐이에요. 지금 갖다 놨는데도 왜 자꾸 그러세요? 정말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대꾸를 하자 시누이는 더 길길이 날뛰면서 열을 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정말 열받게 하네. 초코야, 쟤네들 다 물어버려. 라며 개에게 우리 가족을 물으라고 시키는 것이었어요. 특히 저를 콕 집어 가리키면서요. 초코는 시누이의 말대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상을 찌푸리며 그만하라고 말하려는 순간 초코가 잽싸게 튀어나가 제가 아닌 우리 아이의 다리를 덥석 물었어요. 아야, 아파 하며 아이는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뒤로 넘어졌어요.
제가 재빨리 개를 붙들어 떼어 놓았는데 이미 아이의 다리에는 개 이빨 모양으로 구멍이 나서 피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자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성이 날아갈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신우이는 우리 아이보다 개를 더 챙기는 것이었어요. 야, 우리 애를 왜 던지고 그래? 초코야, 괜찮니? 다치지 않았어? 아니, 개를 왜 함부로 다뤄?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 물린 거 안 보여요? 지금 애가 물렸는데 개나 걱정할 때냐고요. 진짜 적당히 좀 하시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자 신우이도 지지 않고 일어나서 저와 소리를 지르고 싸웠어요. 결국 다른 식구들이 뜯어말려서 싸움은 중지되었지만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악을 쓰고 신우이는 신우이대로 제 잘못이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아이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가서 처치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신우이와 앙숙이 되었어요. 시댁에서 만나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사사건건 신경전이 오갔죠. 시어머니는 신우이와 저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셨어요. 어떤 때는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울 정도였지만 신우이를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저도 결국 신우이에게 학을 떼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문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제 선배 중에 돌싱인 남자 선배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고 존경하던 선배라서 서로 안부를 묻다가 선배가 저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였죠. 어쩌다 보니 제가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배가 사진을 보더니 사진에 있던 신우이에 대해 물어보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 여성분은 누구야? 완전 내 타입인데 결혼하신 분이야? 신우이? 아, 네, 맞아요. 신우이인데 이혼하고 지금 혼자 살아요. 아이, 너도 참. 이렇게 멋진 신우이가 있으면 나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야지. 아, 완전 내 스타일이신데? 소개 좀 시켜줘. 응? 사실 그 선배는 이혼을 한 후 뒤늦게 의학전문대학원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선배를 신우이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았어요. 선배가 더 아까울 뿐더러 괜히 가족한테 아는 사람을 소개했다가 저도 시어머니 꼴이 되는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배에게 넉살을 달면서 말했어요. 아유, 아무리 제 가족이기는 하지만 저희 시누이보다 선배가 훨씬 더 아까워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다른 사람 소개 받으세요. 선배라면 연애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설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선배는 포기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에이, 나도 이제 별 볼 일 없어. 나이도 먹고 머리도 빠지고 이혼까지 한 남자다. 신우이도 이혼하셨다면서. 그럼 돌싱끼리 딱이네. 나랑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외로운 선배 구제한다 치고 소개 좀 해주라. 제가 돌려서 거절한 이유를 모르는 선배는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는 쩔쩔매면서 계속 부드럽게 거절을 했지만 선배는 헤어질 때에도 끝까지 저에게 부탁을 했죠. 그럼 다음에 연락할 때 신우이 연락처 알려주기다. 물론 신우이 허락 받고 알려주면 되지. 일단 신우이 의사만 좀 물어봐. 혹시 알아? 우리 둘이 또 식구로 인연이 될지. 저는 애써 웃으면서 넘겼어요. 하지만 곤란하기도 했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 남편마저도 펄쩍 뛰면서 절대 소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그 선배를 의사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남편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기에 제가 좋은 선배가 의사로 있는 병원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남편이 보기에도 그 선배가 참 좋은 사람인데 본인의 가족이지만 신우이를 소개시켜주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후
남편이 정기 진료를 다녀온 뒤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 나도 곤란해서 큰일이 날 뻔했지 뭐야. 의사 선생님이 포기를 안 하고 우리 누나를 소개시켜달라고 졸라서. 내가 그냥 누나가 아직 다른 사람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했거든. 그런데도 대놓고 소개를 해주기 힘들면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자리라도 마련해달라고 조르는 거야. 우리 마음도 모르고 선배도 참 끈질기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시어머니에게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 것 같았죠. 물론 남편은 신우이를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겠지만 의사라는 말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욕심이 날 만도 했죠. 시어머니도 참 양심이 없는 것인지 저에게 연락해서 신우이를 소개시켜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솔직하게 소개시켜줄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신우이와 제가 앙숙인 것을 아는 시어머니다 보니 포기하실 만도 한데 의사 사위는 놓칠 수 없는 것인지 자꾸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선배는 선배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양쪽에서 소개를 해달라, 소개해주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절대 신우이를 소개시켜줄 생각이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으니 신우이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신우이는 저에게 빨리 의사 선배를 소개해달라며 하루에도 골백 번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편한 사이도 아니면서 이렇게 또 히스테리를 부리자 정말 피곤하고 짜증이 났어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저는 신우이에 대한 미운 마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아서 절대 소개시켜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신우이는 남편의 닥달에서 선배가 일하는 병원을 알아낸 것 같았어요. 신우이는 병원에 찾아가서 직접 의사 선배를 만나게 되었죠. 그 사실은 선배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알게 되었어요. 야, 후배님, 정말 고맙다. 이렇게 괜찮은 신우이가 있었으면 진작 소개를 시켜줬어야지. 그래도 이렇게 결국 소개해줘서 고맙다. 나 너희 신우이랑 결혼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 말을 듣자마자 결국 큰일이 터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얼떨떨하게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한 2주 정도 흐른 뒤 선배는 또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너희 신우이랑 결혼 빨리 진행하려고. 정말 완전 내 이상형이야. 그렇게 되면 너랑 나도 한 지붕 식구네. 잘 됐다. 소개시켜줘서 정말 고마워. 결혼 이야기 결정되면 상견례 때 보자. 신우이를 얼마 만나지도 않은 선배는 대뜸 결혼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지금 선배가 무언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싶었어요. 신우이에게 단단히 속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인데 이런 선배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신우이의 진짜 얼굴을 선배에게 직접 보여주리라 다짐을 했어요. 얼마 후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어요. 이런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신우이는 변함없이 히스테리를 부렸고 그럴 때마다 저와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 때 신우이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벌써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라면 시댁에 오는 것이 어색하지는 않을 테니 선배를 초대할 생각이었죠. 단 남편을 제외한 신우이나 다른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사실 그 전에 저는 선배를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했어요. 결혼 생각에 들뜬 선배는 신이 난 표정으로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신우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저 선배, 결혼 생각까지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제 양심상 선배가 충격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는 없어서요. 신우이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야겠어요. 그리고 조만간 시어머니 생신인데 그날 신우이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선배에게 신우이와 있었던 일들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진짜 모습을 본 뒤에 결혼을 결정하라며 신신당부를 했죠. 제가 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선배도 결국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나는 지금 네 말을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네 말대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결혼을 결심한 것은 맞아. 그러니 상대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 좀 찝찝하기는 해도 네 말대로 너희 신우이한테 장모님 생일날 찾아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찾아갈게.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도 오랜 인연이다 보니 선배가 제 말에 수긍해 주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선배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와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선배에게 제가 올라오라고 연락을 할 때 올라오라며 신신당부를 해두었거든요. 두 사람은 그러겠다고 했지만 제 계획은 몰랐을 것 같아요. 선배가 너무 일찍 도착하면 선배를 본 신우이가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었고, 그렇게 되면 모두 허사였기 때문에 저는 신우이가 미친 행동을 하려고 하면 남편과 선배에게 연락을 할 생각이었어요. 역시나 신우이는 시댁에 도착해 저를 발견하자마자 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괜히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보고 트집을 잡거나 개에게 줄 물을 끓여 놓으라며 잔소리를 했어요. 내가 잔소리를 해야 마음에 들게 하지? 진짜 눈치가 왜 이렇게 없니? 나는 갑갑해서 초코 산책시키러 다녀온다. 이유도 없이 저를 타박하던 신우이는 개를 데리고 잠시 산책을 나갔죠. 그 사이 저는 시어머니 생신을 위한 황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해산물을 좋아하시는데 전날 여쭤보니 황태 미역국이 드시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황태 미역국을 한참 끓이고 있었는데 개 산책을 다녀온 신우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게 무슨 비린 냄새냐고 하면서 다짜고짜 주방으로 와서 짜증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가스불 위에 올려진 황태 미역국을 보면서 난리를 쳤죠. 내가 비린 거 못 먹는 거 알면서 일부러 이딴 걸 끓였어? 나 간 안 좋아서 비 약한 거 알아 몰라. 너 내가 당해보라고 이런 거 끓인 거야? 진짜 보자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안 그래도 나만 못 살게 구는데 너 그래서 이런 거 끓인 거지? 신우이가 또 시비를 걸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런 소리를 하니 어이가 없어서 저도 신우이의 말에 반박하면서 말했어요. 언니, 어머님께서 황태미역국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끓인 거예요. 형님이 싫어하시면 형님은 다른 거 드시면 되잖아요. 형님 좋아하시는 불고기랑 도라지 무침도 해놨어요. 오늘 어머님 생신인데 한 가지 정도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 해도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자 뒤에서 걱정하며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저를 거들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 그래,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가 끓인 거야. 오늘은 그래도 내 생일 때문에 모인 거니까 오늘만큼은 좀 조용히 넘어가자, 응? 그러자 형님은 또 갑자기 신경질을 내면서 삐지는 것이었어요. 뭐, 내가 못할 말 했어? 그냥 내가 싫어하는 미역국이라고 말 좀 한 거야. 말은 할 수 있잖아. 왜 내 편은 안 들어줘? 내 인생 망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더니 형님은 팍 토라져서 말 한마디 없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정말 어린애 같았죠.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결국 또 신우이 눈치를 살폈어요. 조금 후에 시어머니는 방문 앞에 가서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방문을 두드리며 신우이에게 물어보았어요. 시어머니가 몇 번 그렇게 방문을 두드리자 신우이는 방 안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냥 나가서 마트에서 초코 간식이나 사와 유기농으로. 정말 사춘기 소녀가 따로 없었죠.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알겠다면서 또 밖으로 부랴부랴 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신우이가 다시 방문을 열고 씩씩거리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부엌 식탁에 떡하니 앉아 핸드폰으로 뭘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라는 것인지는 몰라도 표정과 행동을 보니 이제 곧 무슨 사달이 나도 나겠구나 싶어 저는 남편에게 문자로 올라오라고 연락을 취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는 조금 후에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해놓은 황태 미역국을 개수대로 가져가 다 부어버리고 조금만 남은 미역국을 글쎄 개밥 그릇에 보란듯이 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황태가 개들한테는 보양식이라네. 옳게 네가 우리 엄마 때문에 황태 미역국을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 초코 몸보신하라고 해놓은 거구나. 이거 고마워서 어째? 우리 초코 잘 먹일게. 그리고 옳게 너도 용 좀 그만 써.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생일상 차린다고 쇼하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미역국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을 담아 만든 음식이 개밥그릇에 부어지는 꼴을 보자니 너무 열이 받는 것이었어요. 저도 참고만 있기는 힘들어서 개밥그릇을 치우면서 신우이에게 반격을 했죠. 그만 좀 하세요. 사람이 먹으려고 만든 음식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생신상에 올릴 미역국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시어머니에게 원망이 있어도 그렇지 생신날까지 이렇게 예의 없이 구시는 거 아니에요. 뭐? 예의가 어쩌고 저쩌? 너야말로 일부러 내가 싫어하는 황태 미역국 만든 거 아니야? 그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지. 아주 나한테 된통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진짜. 이깟 미역국 뭐가 됐으라고. 그러면서 신우이는 개밥그릇에 있는 미역국을 제 얼굴에 부으려고 밥그릇을 들어 돌진을 해오는데 저는 그런 신우이를 말리려고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우이의 뒤에서 시어머니가 호통을 쳤어요. 아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돌아보니 난리를 치는 신우이의 뒤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현관 쪽에 남편과 선배가 들어와서 서 있었어요. 신우이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느라 선배가 들어온 것도 몰랐던 것이었죠. 아마 남편과 선배는 신우이가 미역국을 보란듯이 개 밥그릇에 부을 때쯤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선배는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어요. 조신한 줄로만 알았던 신우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욕을 하고 아나무인으로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죠. 그런 선배의 표정을 본 신우이는 입을 떡 벌리며 미역국이 담긴 개 밥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를 정돈하면서 내숭을 피우기 시작했죠. 어머, 오셨어요? 선생님 오시는 줄은 모르고. 언제 오셨어요? 방금 오신 거죠? 신우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얼굴을 싹 바꾸면서 내숭을 떠는 모습을 보자 선배는 더 얼굴을 찌푸리면서 정신이 든 것 같았어요. 선배는 정말 크게 실망을 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신우이에게 결별을 선언했어요. 죄송합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에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많이 놀랐고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죄송해요. 전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대뜸 신우이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이 화상아 이 못난 거사. 정말 왜 이러고 살아 왜? 이혼한 지 한참이 되었으면 정신 차릴 때도 되었잖아. 왜 미친 사람처럼 이러고 사냐고. 할 거면 부모 원망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모질이처럼 굴어? 너 좋다는 사람도 저렇게 실망해서 그만둔다고 하잖아. 그러자 신우이는 갑자기 정신이 든 듯이 나가려고 하는 의사 선배에게 뛰어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선생님, 오늘은 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평소에도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 오해 푸시고 그런 말씀 마시고 저랑 대화 좀 다시 해봐요. 네? 이거 다 오해시라니까요.
신우이가 의사 선배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선배는 그런 신우이의 모습을 보고 더 진료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놓으세요.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네요. 저는 가족들에게 잘 아는 사람이 이상형이라서요.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선배는 신우이를 냉정하게 뿌리치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신우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갑자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부엌으로 막 달려가더니 저한테 던지려고 했던 개 밥그릇을 들고 와서 밥그릇에 남아있던 미역국을 보고 선배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소리 말라니까? 그럼 내가 이거 다 먹으면 용서해 줄 거야? 그러더니 신우이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개밥그릇에 남은 미역국을 핥아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고 모두 얼빠진 표정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너무 놀라 신우이를 말릴 새도 없었어요. 신우이는 모두에게 보란 듯이 계속 그 밥그릇을 핥아먹었죠. 그런 기괴한 행동을 보고 있던 선배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 결국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야, 의사 선생, 거기 안 서? 나랑 결혼한다면서. 내가 이 미역국 다 먹으면 되잖아. 다 먹으면 당장 거기서 서라고. 떠나가는 선배의 뒤에 대고 신우이가 소리를 쳤지만 선배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남은 시댁 식구들에게 신우이가 계속 소리를 쳤지만 모두들 얼굴을 찌푸린 채 외면하고 신우이를 상대해주지 않았죠. 다들 왜 이래? 내가 미역국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리쳐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다 먹었잖아. 문제 있어? 문제를 해결했는데 뭐가 문제야?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엉망이 된 부엌을 정리했어요. 그렇게 제대로 된 축하도 못한 채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지나갔어요. 어찌나 민망한 광경이었는지 한동안 누구도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후부터 신우이는 또다시 저에게 뻔질나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통의 사고방식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이고 민망해서라도 연락을 안 할 것 같은데 신우이는 뻔뻔하게 계속 연락을 해서 저에게 선배와 다시 연결시켜 달라며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충성을 다할 테니까 제발 선배한테 전화해서 말 좀 잘해줘. 응? 우리 사이에 안 좋았던 거 다 옛날 이야기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척치고 살 거야? 이제 화해할 때도 되었으니까 부탁 좀 할게. 선배한테 연락해서 나 만나보라고 얘기 좀 해줘. 알겠지? 저는 그런 신우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원래부터도 정말 피곤한 사람의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 생신날 저에게 난리를 치고 개 밥그릇 핥는 꼴을 보고 나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거든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어서 저는 신우이와 바로 손절을 했어요. 끈질긴 연락을 받기 싫어서 문자와 전화 전부 다 차단하고 시댁에도 당분간은 발길을 끊었어요. 시부모님도 제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면서 한동안 저희 부부를 피하셨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았어요. 아무리 식구들이라고 해도 본인의 친딸이 그런 추태를 부렸으니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실 만도 했죠. 그리고 신우이가 추태를 보여 충격을 받았을 의사 선배한테도 도저히 연락을 먼저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선배도 그 일을 겪은 이후 민망했는지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동문회 모임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동문회에서라도 마주치면 이야기를 다시 잘 나눠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신우이 한 사람 때문에 제 인간관계가 모두 꼬여버린 것이었죠. 신우이의 히스테리와 나댐으로 인해 저는 소중한 지인도 잃고 스트레스만 왕창 받았어요. 그렇게 이 일과 선배를 잊어가면서 지내던 몇 달 후 의사 선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선배가 마음이 좀 풀렸나 싶어 반갑게 연락을 받았죠. 그런데 선배는 한숨을 푹 쉬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선배가 신우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선배와 오랜만에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쎄 신우가 선배에게 그 후에 못할 짓을 했더라고요. 내가 근무하는 병원을 알고 있었잖아. 그 후에 찾아와서 나를 집요하게 스토킹했어.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점잖게 거절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가려고 하지 않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쫓아오려고 해서 그냥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보내려고 했는데도 안 가려고 해서 12시가 넘은 후에 겨우 보냈거든. 그런데 다음 날에도 또 찾아온 거야. 그렇게 며칠 동안을 겨우겨우 설득시켜서 보냈는데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건지 결국 우리 집을 알아내서 이전에 결혼 이야기 오갈 때는 내가 주로 집에 데려다줘서 우리 집에 온 적은 없었거든. 어쨌든 어떻게든 알아내더니 이번에는 집 앞에서 기다리더라고. 처음에는 퇴근 시간에 기다렸다가 어떻게든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걸 거절해서 보냈는데 나중에는 출근 시간에도 와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 그래도 내가 견디다 보면 포기하겠지 싶었는데 석 달이 되도록 포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집착이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 나중에는 내가 들린 식료품점, 술 판매점 같은 곳까지 찾아가서 내가 뭘 사갔는지 캐묻기도 하고 한 번은 옷을 사서 집 앞에 갖다 놓은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그 옷을 안 입고 나왔다면서 나를 책망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병원에 찾아와서 내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내 휴대폰을 훔쳐갔더라고. 다행히 내가 바로 찾아내서 휴대폰을 다시 돌려받았지만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더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악몽을 꾸고 환청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 내가 살아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됐다. 저는 선배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신우이가 저의 시댁 식구이다 보니 선배는 괜찮다고 했지만 머리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선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처음부터 신우이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했는데 제 자신이 이상하게 보일까 봐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신우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신우이 때문에 충격받고 피해보신 것 제가 대신 사죄를 드릴게요. 선배 인생에서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 사과라도 받아주세요. 아니야. 네가 사과할 필요는 없지. 너도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겠어. 그냥 결혼이 하고 싶다고 외모가 내 타입이라고 아무나 덥석 만나면 안 된다는 걸 깊이 깨달았어. 사과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내가 충격을 좀 받다 보니 그간 연락이 뜸했는데 그래도 우리 선후배 사이는 계속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 신우이라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이상한 사람 하나 때문에 좋은 인연 끊어지는 건 너무 아쉽잖아. 다행히 선배가 이렇게 말해주어서 일단 저와 선배 사이의 관계는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 시댁과의 관계가 쉽지만은 않았죠. 시부모님과 관계가 나빠질 것까지는 없어서 얼마 후부터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는데 시어머니를 통해 신우이가 스토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짐짓 모르는 채 했지만 신우이의 히스테리를 알기 때문에 경찰에서 스토킹을 다시 할 수 없도록 어떤 조치를 내려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주저하면서 이런 부탁을 하시기도 했어요. 딸이 너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선배라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경찰 신고만 좀 취소해 줄 수 없니? 그래도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인데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해서. 딸을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신우이의 행동이 너무 엇나갔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면 자꾸 그런 부탁을 하실 것 같아서 신우이에 대한 신고가 마무리 지어질 때까지는 시부모님과 잦은 왕래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국
신우이는 경찰을 통해서 선배에 대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자 저도 조금 안심이 되었죠. 아무리 신우이지만 앞으로는 절대 선배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신우이와는 연을 맺고 싶지가 않네요. 그 뒤로는 시부모님과는 무난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시댁 행사가 있을 때 신우이와 겹치지 않게 따로따로 만나고 있어요. 어차피 얼굴만 맞대면 다투다 보니 안 만나는 것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식구여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요. 어쩌면 시부모님의 오냐오냐가 신우이를 저렇게 만들었나 싶기도 해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신우이를 감싸고 신우이 앞에서 벌벌거리는 모습을 하시니까 말이에요. 시부모님이 신우이에게 어떻게 하든 뭘 하든 저는 관심 없고, 이제 와서 고치기에도 신우이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다만 저희에게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안 좋은 인연은 끊어내시고 좋은 인연으로만 가득 채우시기를 바랄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